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빠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책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매일같이 이제 건우군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또 제가 책을 읽는 시간을 계속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엄마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인데요.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책을 읽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책 읽는 게 정말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과거는 접어두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암기를 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암기 같은 부분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직업들을 이제 컴퓨터가 다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수많은 정보가 이제 쏟아져 있죠. 과거에는 정보를 얻는 게 부의 척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신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고 도반장이 운영하는 네이버 초등학교 부분 대표 카페죠. 초등맘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이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잘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를 분석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뭐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일단은요 정보를 분석하려면 일단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체험학습이라든지 실제로 뭐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다녀서 경험을 하고 경험을 얻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책이란 건 어떨까요? 작가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는 경험치가 있다라면 책을 통해서 최소한 30에서 50%의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다양한 책들을 읽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이 이렇게 많이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길러지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도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컴퓨터는 기존 데이터를 방식으로 얘기하지만 사람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변형을 통해서 컴퓨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자, 컴퓨터는 100의 70%가 이것이 맞다고 해서 70%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30%도 있잖아요. 네. 모든 70이 옳지는 않잖아요. 반대하는 30%도 있기 때문에 그 30%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만족도가 반대로 70%에서 불만족을 느낀 사람이 넘어와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길러내기 때문에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사춘기 때 그 반항으로 인문계를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가서 공부할 게 딱히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 수능을 보는데 굉장히 힘든 여건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잊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책을 꾸준히 다양하게 많이 읽었어요. 저는 특히 소설 부분도 좋아했지만 그 인문학, 그리고 인물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뭐 파블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읽었었고 다양하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80점 만점에
거의 만점 수준으로 시험을 봤어요. 물론 책만 봤기 때문은 아니죠. 뒤늦었지만 학원에 가서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독서가 없었다라면 그런 성적이 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고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문장이나 이 수학 지문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는 다 어휘거든요. 어휘에서 나온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의미로 무엇을 묻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휘가 필요한데 독서에서는 바로 그런 어휘들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어는 어떨까요? 물론 문법이란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회화라든지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없는 문장을 만들어내진 못해요. 기존에 있는 책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장을 발치해서 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보통 책을 읽다 보면 책의 약 70% 정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나머지 30%가 어떻게 보면 저자 이야기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70% 같은 경우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례는 저자가 겪은 사례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서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이 문장의 저자가 또는 출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다 읽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가야 되고, 그래서 학습 만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읽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독서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독서가 왜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독서가 더 중요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질문 주시면요, 다양한 부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네, 설정하셨죠? 네, 여러분들의 요 3박자가 제가 영상을 찍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